자, 오늘 드릴 얘기는 디지털 트윈 시대에 관해서 얘기를 드릴 텐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한국국토정보공사 LX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LX라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공사죠. 한국국토정보공사 코리아 랜드 도로록 해서 LX공사라고 하는데요. 과거의 이름이 대한지적공사였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지적 측량 수행을 통해서 이제 지적을 말 그대로 땅의 어떤 그런 공간 정보나 지적 제도를 연구 개발하는 우리가 과거에 아는 그런 측량하는 이제 그런 공사였는데 요즘에 디지털 시대를 맞아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이름을 바꾼 LX공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대한민국 국토정보 플랫폼 기관이고요. 당연하겠지만 요즘은 디지털 시대니까 이제 국토정보를 과거에는 지적 측량으로 했다면 이제 디지털화를 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국토정보를 좀 더 잘 이용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스마트 사회를 선도하는 이제 국토정보 플랫폼 기관 공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LX그룹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이 신문기사에서 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이런 사건이 있었죠. 좀 재미로운 건데 LG그룹에서 분리돼서 나온 LX그룹이 있었는데요. 오늘 주인공의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이름이 같았죠. LX라는 이름이 같아서 그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분쟁이 있었는데 결론은 이렇게 났습니다. LX홀딩스와 LX공사가 이름을 같이 쓰고 약간 겹치는 거에 대해서는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좀 배려를 해주는 한마디로 공동 사용을 하고 상생 협력을 하자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진짜 아름답게 끝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LX공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토정보를 디지털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겠죠. 과거에는 뭐 수기로 하던지 이런 지적 정보만 갖고 있었다면은 이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 필요한데 우리 국토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보유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이거를 고민해야 됩니다. 당연히 디지털 시대니까 디지털로 만들고 활용해야지라는 건 당연한데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드린 디지털 트윈이라는 아이디어입니다. 디지털 트윈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영화 속에 보면은 가상현실의 도시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 기술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이런 가상현실 같은 도시를 메타버스 속에 실제로 만들어두면 어떨까? 현실과 구성도 똑같고 각종 환경들도 똑같다. 마치 서울이면 서울, 뉴욕이면 뉴욕, 파리면 파리 같은 도시들을 똑같이 복사해놓은 디지털 공간이 있다면 뭐 조금 더 게임을 한다면 조금 더 재밌게 할 수 있고 그 디지털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실제 도시를 어떻게 활용할지 실제 도시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를 시뮬레이션하고 미리 예측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기술인 디지털 트윈입니다. 컴퓨터 속에 이제 현실 속 도시나 현실 속 우리 국토 모양에 똑같이 만들어 놓은 쌍둥이 트윈을 만들어 놓고 우리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해서 우리 최적화된 도시, 스마트한 도시 아니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없을지를 연구를 하는 게 디지털 트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처음에 디지털 트윈은 원래 제조업에서 먼저 나왔죠. 만약에 우리가 자동차를 미리 만들기 전에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모의 실험을 해보던지 비행기를 먼저 날려보내기 전에 실제 비행기하고 똑같은 비행기를 디지털로 만들어 실제로 많은 실험,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우리가 현실에서 할 수 없는 거를 미리미리 해보는 개념인데 제조업에서 나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거를 실제 도시나 실제 국토, 실제 자산의 특성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한 다음에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도시를 연구한다든지 우리 국토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어떤 해답으로 디지털 트윈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해답을 보여드릴 텐데 당연히 디지털 트윈이니까 우리 도시나 국토를 3D 입체적 체계로 똑같이 복제되게 만듭니다. 실제로 만드는 방식은 한꺼풀 한꺼풀 이렇게 라벨을 쌓아가듯이 한꺼풀 한꺼풀 만들어서 그 위에 계속적으로 쌓는 방식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실제 건물을 이제 설계 도면을 활용해서 똑같이 만들고 이 건물의 외부뿐만 아니라 주요 건물들의 실제 내부까지도 똑같이 만듭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국토와 도시가 디지털 트윈으로 딱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마치 서울의 뭐 서초구 누르면 서초구가 딱 등장하는 거고 강릉 누르면 강릉이 딱 디지털 트윈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글로벌하게 간다면은 뭐 파리건 런던이건 다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왔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기술인 AI 기술이나 아니면 우리가 디지털을 분석을 통해서 우리의 도시를 어떻게 하면 최적화할 수 있게 되는지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연 복잡한 도로를 어떻게 구성하는 게 최선일까? 지금 지하 속 상수도나 하수도는 보이지 않는데 이 미로와 같은 구조를 어떻게 만드는 게 최선일까? 아파트 재개발, 도심 리모델링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 가로등은 어떻게 하면 최소의 설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까? CCTV를 어떻게 설치해야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답을 지금까지는 사실은 어떤 사람의 계산이나 사람의 지적 측량으로 했는데 이제는 디지털 트윈이 있다면은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던 AI 힘을 빌리던 정말로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는 최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거 항상 신기했는데 이 도시의 지하 구조를 보면 매일 팝니다. 매일 파고 우리 도로 막고 뭔가를 상수도를 깔고 전기를 깔고 뭘 하는데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 많은 게 얽혀 있을 텐데 우리가 디지털 트윈으로 만든다면은 지하 구조까지도 최적화되고 도로를 최소한으로 팔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겠죠. 한마디로 기업들이 많이 하는 디지털 전환을 국토와 도시 정보까지도 하는 게 디지털 트윈이고 디지털 SOC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지털 트윈으로 우리가 도시건, 국토건 이 디지털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자, 그럼 그걸 바탕으로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야겠죠. 우리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 디지털 정보가 있기 때문에 도시 모델, 도시 플랫폼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도시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말 많은 데이터를 디지털로 갖고 있는 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지금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디어가 등장할 수도 있죠. 사실 그게 디지털 전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더 뛰어난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마디로 조금 쉽게 표현하자면 도시에서 나올 수 있는 또는 우리 국토에서 나올 수 있는 무수한 데이터를 디지털로 집합시키고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서 가상현실에서 구현을 한 다음에 우리의 실제 삶에 대한 해답을 주는 그게 바로 우리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디지털 트윈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실 이런 디지털 트윈 사업은 당연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이런 스마트 시티, 디지털 트윈이 가장 빠른 나라는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입니다. 아무래도 나라가 하나의 도시다 보니까 자기 나라의 도시를 전체 3D로 디지털 트윈을 갖고 있으면은 나라 전 국토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가 가장 빠른데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2018년 도시 전체를 그대로 복사한 가상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에 대한 모든 실험이라든지 심지어 가로수, 신호등 아니면은 도로에서부터 모든 거를 이 가상도시에서 시뮬레이션하고 그 결과를 실제로 활용하게 되는 거죠. 자동차 이동 경로를 설계한다든지 보행자 도로를 설계한다든지 심지어 도시 같은 경우는 열섬 효과라 그래서 여름에는 덥고 공기가 잘 안 통하고 너무 빌딩이 빽빽하게 있으면 그럼 이 빌딩을 어떻게 배치해야 공기를 조금 더 시원하게 흐를 수 있게 할까? 열섬 효과를 조금 더 막을 수 있을까? 오염물을 어떻게 하면 빨리 흐르게 할 수 있을까? 미세먼지를 최소화하게 배치하는 방법은 무엇이지? 이런 거에 대한 결론을 우리가 디지털 분석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거죠. 물론 너무 많습니다. 무슨 육교하고 연결 도로가 어디가 최적이냐? 과연 이 신호등에서는 좌회전을 몇 초를 줘야 되고 우회전 깜빡이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비보호로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해답을 넣을 수가 있고요. 특히 도시 요즘에 태양열 같은 거를 많이 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과연 어디에 어떤 각도로 배치해야 태양열을 최고로 많이 받아서 전기를 가장 많이 생산할 수 있을까, 이런 분석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동안은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면 이제는 디지털 분석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글로벌 도시들이 이런 데이터셋을 갖는데 노력을 하고 실제로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모이면 이게 또 일종의 글로벌 데이터 허브로 발전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2018년에 영국에서는 국가 디지털 트윈 프로그램을 착수를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국가 전체를 3D 모델, 3D 디지털 트윈으로 갖고 있겠다는 거죠. 국가 전체 지도를 심지어 지하, 지상까지 전부 다 이렇게 갖고 있게 되면은 영토, 우리나라 국토나 국가 개발 전체를 디지털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으니까 주먹구구식 분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리 과거에 김정호 선생님이 했던 대동저 지도를 구축하는, 어떻게 보면 나라의 전체 지도를 만드는 거를 이제는 디지털로 만드는 시대가 된 거죠. 국토정보의 디지털 전환, 한마디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는 그런 시대고, 그런 일을 우리가 지금 LX공사와 함께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디지털 트윈을 한 도시는 전주시를 뽑을 수 있습니다. 2018년에 한국국토정보공사 LX와 국내 최초로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 시티 구축을 하고 있죠. 디지털 트윈으로 도시 전체를 만든 다음에 그걸 통해서 도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조금만 방식을 보여드리면 전주시 같은 경우에 도시 문제 현황 같은 게 많잖아요. 이걸 다 취합을 한 다음에 많은 모형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모형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 대한 도시의 해답을 만드는 거죠. 몇 가지 예만 보여드리면은 예를 들면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거,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데 어떻게 설정을 했을 때 가장 차량 흐름도 안 막히고 아이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까? 어린이 보호구역을 어디를 설정할까? 스쿨존 설정 같은 데도 디지털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요. 아니면 1000만 그루 나무 심기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나무를 어떤 식으로 배치해야 가장 효율적인가? 아니면 어디에 무더위 쉼터를 만들어야 우리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조금 더 쉽게 쉼터에 쉼터를 이동할 수 있을까? 탄소 배출, 요즘에 저탄소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친환경 도시의 근본 원리인데 탄소 배출 취약지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고칠 수 있을까? 우리가 아니면 이런 하청 같은 경우에 어디에서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되니까 어디를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불법 주정차 구역 같은 거 많이 있죠. 도로에 가다 보면 한쪽에 불법 주정차가 쫙 서 있는데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어디가 여기가 많이 되나? 최선의 방법은 뭐지? 도로 위험 발생, 이 도로가 너무 위험하지 않나? 어디가 사고가 가장 많이 나나? 이런 거에 대한 결론을 그동안은 눈대중이나 경험을 알았지만 이제는 디지털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도시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전주시가 먼저 테이프를 끊었지만 당연하겠지만 뭐 디지털 트윈 우리 도시나 국토 전체를 디지털로 갖는 거는 뭐 꾸준히 진행이 되겠죠. 마치 영국처럼 전 국토가 될 날이 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도자료 보시면 국토교통부가 2022년까지 10개 시범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인천, 제주, 전남, 장성, 충남, 아산, 경북, 울진 쭉 있는데요. 10개의 지구에 대해서 이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는 어떻게 보면은 대장정이죠. 궁극적으로 전 국토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전 어떤 지적 측량의 정보를 활용해서 3D 데이터를 갖는 여정이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결과 몇 가지 또 예만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인천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서울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도시가 복잡하니까 화재 발생할 때 최적으로 우리가 갈 수 있고 최적의 진압하는 시뮬레이션이 뭘까? 어디에다가 이 물 나오는 수공을 만들어야 될지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소방차가 최적의 진압을 할지 이런 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고요. 아니면 리아스식 해안으로 해안이 복잡하고 섬이 많은 남해 같은 경우에 최적의 뭐 관광 루트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겠죠. 길이 좁으니까 교통체계는 어디를 해야 관광에 가장 훌륭한 답이 될 수 있는지를 남해시 같은 경우에는 찾을 수도 있고요. 우리 다도해 같은 경우에도 배 같은 걸로 우리가 여행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배의 루트를 또 최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뭐 제주도도 그렇고 남해도 그렇고 걸어다니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지역도 많은데 보행자용 앱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트윈이나 디지털 정보가 있으면 충분히 가장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겠죠. 물론 이 이외에도 지금 LX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이제 전주시 말고도 새만금 아니면 가덕도 이제 공항 부지 같은 거 가장 효율적인 어떤 새만금 개발, 공항 건설 아니면 충북 혁신도시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뭐 사람의 경험이나 아니면은 사람의 판단으로 했다면 이제 디지털로 바꾸면은 훨씬 더 뛰어난 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새만금이죠. 새만금 같은 경우에 아주 뭐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개발이 되고 있는데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만들어서 미리 뭐 물을 빼고 물을 넣고 해서부터 요즘에 그 위를 지금 태양광으로 덮는 친환경 에너지 생산하는 그런 기지로 만들려고 노력도 많이 하는데 이런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뭐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대한민국 국토와 도시의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한국판 SOC 뉴딜 사업이기도 하고요.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요즘에 뭐 우리 한국판 뉴딜 사업에 디지털 댐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국토와 도시를 디지털로 갖는 디지털 댐을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 주요 사업이 다 3D 디지털로 연계될 날이 멀지 않았고요. 아마 우리는 입체 주소와 사물 주소까지도 갖고 있게 될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토 전체가 3D 디지털로 된다 그러면 입체 주소도 있겠죠. 높이에 따라서 주소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심지어 같은 빌딩에서도 뭐 입주된 위치에 따라서 주소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현실화되려면은 우리가 국토와 도시의 3D 디지털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디지털 뉴딜, 디지털 댐을 향한 가장 근본적인 어떤 데이터를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게 현실화가 되면 입체 주소가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제가 63빌딩의 27층 어디에 있으면은 지금은 뭐 아래다 가져다 사람이 가서 가져오든지 해야 되는데 높이가 정해져 있다면은 뭐 드론 같은 게 딱 위치에 와서 쓸 수도 있겠죠. 아직은 뭐 미래이긴 하지만 그 디지털로 우리의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면은 뭐 드론이 앞으로 미래에 활용이 됐을 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드론 택시가 가능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 공중뿐만 아니라 우리 국토의 지하 정보도 통합할 수 있겠죠. 지하철 통하고 요즘에 뭐 땅에 묻는 전선에서부터 상수도에서부터 정말 많은 것들이 지하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지하 정보가 통합돼서 관리가 된다면은 뭐 땅을 2번 팔 거를 1번 팔 수도 있고 심지어 뭐 한 번 팠을 때 여러 개를 동시에 하면은 계속 땅을 팠다 뒤집었다 하는 그런 낭비를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 지하 정보 3D 디지털 사업은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뭐 제 집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좀 너무 자주 바닥을 땅을 좀 자주 파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상수도 막히면 그것 때문에 파야 되고 전선이 안 되면 전선 때문에 파야 되고 또 뭐 하면은 뭐 때문에 파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뛰어난 스마트 시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한마디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정말 안전한 도시 모델, 아까도 말씀드렸던 열섬 효과가 없는 도시, 미세먼지 없는 도시, 공사가 가장 적은 도시, 가장 적은 에너지 투입으로 가장 뛰어난 효율을 얻는 도시, 그게 바로 스마트
스마트 도시가 되지 않을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대한민국 전체의 디지털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까지 궁극적으로 구축이 된다면은 나라 전체가 마치 스마트 시티처럼 관리가 되는 최적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린 내용은 LX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하고 있는 스마트한 도시, 스마트한 국가를 위한 디지털 트윈, 디지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디지털 정보를 모으고 우리 국가 전체를 새로운 21세기판 대동여지도로 만드는 사업을 보여드렸습니다. 아마 꾸준하게 지금 단지 1, 2년 걸려서 추구할 사업이 아니라 꾸준하게 좀 오래 걸리겠죠. 대동여지도 만드는 거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니까 계속 만들다 보면은 우리 국토 전체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이 나오지 않을까. 그럼 우리 자식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더 효율적인 편안한 삶을 사는 또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가 되지 않을까. 이 디지털 정보를 모으는 LX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디지털 트윈 사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창업을 할 때도 우리 국토에 이런 3D 정보가 있다면은 그걸 활용해서 얼마든지 뛰어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겠죠. 국토나 도시의 정보가 디지털로 보관이 돼 있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는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런 데이터가 쌓여있는 나라가 가장 경쟁력 있고 앞서가는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대한민국의 디지털댐 21세기 디지털 뉴딜 사업에 가장 앞서가는 그런 데이터를 모으는 디지털 트윈 사업이 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